오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이동관 특보 학폭이라고 했는데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입니다. 다시 정정을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 관련해서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일단은 이 태양광 비리 사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전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태양광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공무원과 지자체장, 그 국립대 교수까지 비리에 지금 연루된 그런 상황입니다.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빠르게 불어났고요. 네. 그 전기, 가스 요금 등의 급등으로 인한 이제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9월인가요?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던가요? 지난해 9월인데요. 이제 당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 기반기금 관련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나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을 했는데요.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도 뭐 전임 정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전임 정부 관련된 사안들 다룰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하. 이게 일단은 정치적 편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이 상당히 되니까. 신중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게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과거부터도 계속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전 수사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수사라는 것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은밀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요란하게 하는 게 문제고요. 또 네. 하나는 자기 진영,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이제 타진영에 대해서만 수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예, 뭐 민주당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경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너무 이제 좀 보복성 사정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결국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 아마 정치권의 판도라 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혹시나 태양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사건의 파장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봉투 사건과 네.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안인데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도 만일 또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온다면 네. 또 체포동의안까지 연관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천공 소식인데요. 이 대통령 간접 개입 논란 의혹을 받고 있는 역술인 천공 최근에 여러 가지 장소에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 내외 스케줄하고 자꾸 겹쳐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 내외가 다녀갔던 순천만 예.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도 이제 천공이 나타나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방문에도 역시 공교롭게 김건희 여사가 문화재를 찾은 바로 다음 날 네.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천공 같은 경우 지금 김기웅 군수 또 김성감 부군수 이 서천에 있는 경찰 관계자까지 직접 만났다면서요. 예, 그 언론사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인데 네. 그 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런 천공과 그 군수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이런 사진들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이제 행사장 인근 카페에서 차담을 또 따로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밀착하는 이런 관계 등이 이제 비춰져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런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과잉 의전 아니냐 네. 좀 이런 비판도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니 뭐 행사를 또 방문하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논란의 인물을 지역 책임자들이 직접 만나는 모습 보이는 것 이거는 어떻습니까? 좀 부적절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책임자랑 직접 만나는 거. 그렇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과거에도 이제 비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최순실 씨 있었는데 네. 당시 비선들은 본인들의 대외 노출을
꺼렸어요, 당사자들이. 거의 안 나왔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천공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선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당당하게 외부 활동을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왕자 논란이 좀 있었고 네. 또 김건희 여사도 당시 어떤 녹취록에서 여러 가지 이런 좀 관심이 많다 이런 쪽에 이런 네.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천공이 이제 서면 조사로만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설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선긋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유착 의혹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김기웅 서천 군수 누군지 모르고 만났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예, 김군수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아하. 밝혔는데요. 이제 지역 주민이 천공이란 분이 왔는데 차 한잔 해도 될까요?라고 해서 차를 한잔 한 거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대화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천공을 그렇죠. 그 전 국민이 군수만 몰랐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전 국민이 천공 얼굴을 알고 있지 않나요? 군수 국민의힘 군수인데 예. 어쨌든 이 군수를 일반 주민이 뭐 그냥 차 한잔 합시다 해가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 같은 게 있어요? 면담 절차? 근데 이제 군수는 이제 예. 기관장 아닙니까? 선출직 기관장이고 상당히 좀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제 힘 좀 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분인데 예. 뭐 만나려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절차 없이 만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나름대로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튼 뭐 천공에 대한 이런 의혹들은 좀 서천 군수가 좀 제대로 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 조사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과 관련한 이제 경찰 수사가 천공에 대한 이제 서면 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네. 경찰은 지난 3월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해서 CCTV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밝혔는데요. 네. 천공이 국방부 영내에 육군 사무소를 드나든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천공이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서면 조사로 마무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100년 전에 이 간또 대지진 당시에 우리 유언비어로 조선인 학살된 이 사실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간동 대지진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에 도쿄 등 간토 지방의 네. 규모 7.9의 이제 대형 지진이 발생해서 10만 5천여 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당시 매우 혼란한 속에서 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어한다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가지고 자경단이나 경찰, 군인 등이 제일 조선인들을 닥치는 대로 이제 학살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 독립신문 기록에 따르면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학살된 조선인의 수가 6,66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문에 담긴 요미우리 신문에 담긴 내용 뭡니까? 이 요미우리 신문은요, 그제 관동 대지진 100년 교훈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기사에서 1923년 9월 1일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품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접하고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해 제1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묶어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조선인에게 창끝이 향하게 된 것은 1910년 한국 병합으로 한반도에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함께 일본인의 적의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잠재적인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놀라운데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요미우리 신문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보수 성향으로 이제 분류되는 네. 요미우리 신문이기는 한데 이제 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과는 좀 배치된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특징이었고요.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와미 초원에서는 초공원에서는 네. 매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데요. 과거에 이시하라 신타로 그리고 이노세 나오키, 마스조에 유이치 등 도쿄지사 등은 해마다 추도문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러나 현 도쿄 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는 2017년도부터는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은 조선인 6천 명이 학살당했다는 추도비 내용은 부풀려졌다는 우익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네. 이제 보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지금 사실 요미우리라는 보수 신문이 네. 지금 밝힌 것이고 또 일본 정부 입장은 뭐 또 같다고 볼지 다르다고 볼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아직은 그 입장이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 한일 관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가장 큰 지금 사안인데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시운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일본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 전문가는 이 해양 생태계 오염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예, 경성국립환경연구소는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제 국립환경연구소는 이 기관의 이제 격월관으로 공식 발행하는 간행물인데요. 네. 이제 코다마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처리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요. 미래에 발생할 환경 변화에 대한 생태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계속 실시해서 환경 인자 및 저서 어패류 군집의 장기적 변동을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 조사 결과를 보면요. 원전 사고 이후에 어업 활동이 극히 위축된 상태임에도 오히려 어패류가 줄어든 실태가 확인이 됐는데요. 아하. 해양 생물 가운데 특히 갑각류와 성게, 불가사리 등의 극피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하고요. 코다마 연구원은 어획 압력이 낮음에도 어패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어업 이외에 어패류 증가를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면서요. 이 요인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원전 사고 전과 직후의 자료가 없어서 방사성 물질 유출이 어패류 군집에 미친 영향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다마 연구원은 원전 사고와 어패류 감소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거는 맞지만은 상식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에 그런 오염이 영향을 강하게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자,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일본 정부하고 상반된 의견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효과라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일본 정부의 입장과 그런 뭐 요미우리 네. 신문의 입장을 등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수 신문 뭐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그 언론사 입장이 꼭 한국 정부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 아니냐 이러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우리 한국인 30대 여성 BJ 이야기인데요. 자, 그 중국인 부부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캄보디아 검찰이 살해 및 고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 부부를 고문이 결합된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고문을 해서 살인했다. 예, 그렇습니다. 숨진 한국인 인플루언서는 이제 BJ 아영, 이제 변아영 씨로 예. 밝혀졌고 지난 6일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하수관에서 유기가 된 걸로 발견이 됐는데 이제 지난 2일에 지인 한 명과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캄보디아 경찰은 그 피해자가 지난 4일에 방문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살해 혐의를 받는 라이원 샤오와 차이 후이지안 부부는 BJ 아영이 수액과 혈청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수액 주사 맞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고문, 살해, 유기 이런 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캄보디아 법에 따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BJ 변 씨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로 발견돼서 폭행, 뭐 고문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지금 알려진 건가요? 예, 미국 폭스뉴스는 앞서 시신이 목이 부러지고 몸에는 멍이 든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경찰은 변 씨가 숨지기 전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사망 후에 유기 과정에서 시신이 손상된 것인지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검하지 않았나요? 부검을 안 한 건가요? 예, 캄보디아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유족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은 변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유족에게 부검을 진행하자고 현재 설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국민이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한 거라면 외교부 또 우리 당국에서 적극 공조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런 유사 사건들이 여러 차례 서세원 발생하고 씨 있고요. 사건도 좀 유사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캄보디아의 무허가 병원이 난립해서 이런 것인데 지금 이 변 씨에 관한 것은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또 유족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살인이 있는지 시수를 받게 된 이유가 뭔지
해소돼야 될 게 많습니다. 서세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